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1년 만에 거기서 10에서 20% 정도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지지율이. 그럼 이제 모든 게 파탄이 남다는 게 확실해진 거고. 예. 그 지지율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서 찍어준 게 아니거든요.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찍은 그 퍼센티지란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 당 바깥에 여론은 어떠냐면은 비토 감정이 60%예요. 이 집권 여당에서 못 하고 있는데 반사 이익을 전혀 못 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자꾸 소환 일정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 자꾸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검찰한테 탄압을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만에 하나 거기서 내가 혹시라도 이긴다면 다음 대선은 나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당이야 망가지든 말든 간에. 예. 당의 이 압도적인 78% 유례가 없는 78%의 지지를 받으면서 당대표가 됐고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당의 경쟁력 더 외연도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뭔 이야기지? 정말 그런 거야? 수도권에 더 위기가 생긴 거 아니야? 당 지지율도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에 오히려 더 당 지지율이 흔들린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야?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헛소리죠. 현실 파악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NBS 조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갤럽과 똑같이 그 전화 면접을 어느 곳에서 의뢰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네. 조사 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기 비용을 들여서 실시하는 신뢰할 만한 조사입니다. 거기서 민주당 20%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1년 만에 거기서 10에서 20% 정도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지지율이. 그럼 이제 모든 게 파탄이 남다는 게 확실해진 거고. 예. 리얼미터 이런 데서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ARS이기 때문에 고관여층 있잖아요. 그쪽 층들이 해서 너무 비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높게 나와요, 지지율이.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대개 지금 민심을 보게 되면은 뭐 그로 얘기했던 78.8%다. 그건 당내 지지율이죠. 그 지지율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서 찍어준 게 아니거든요. 많은 경우에 뭐냐면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찍은 그 퍼센티지란 말이죠. 울거나 겨자를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 바깥에 여론은 어떠냐면은 비토 감정이 60%예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권 여당에서 못 하고 있는데 반사 이익을 전혀 못 보고 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 모양이니까 이쪽 저쪽 지지할 수 없고 그러니까 무당층만 잔뜩 늘어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당 대표 된 다음에 모든 이슈를 갖다가 사법 리스크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다 잡아먹은 거예요. 지금 민생이니 뭐니 얘기해봤자 하나도 안 들어오거든요. 예. 그냥 언제 검찰이 출두 명령을 언제 내렸는가. 소환장을 언제 보냈는가. 그다음에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언제 넘어올 것인가. 그럼 부결될 것인가 가결될 것인가.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논의가 그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그 어떤 민주당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슈 파이팅이 안 돼요 애초에. 그 두 번째로는 뭡니까 김남국 코인 사건이 있었죠. 그다음 돈봉투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로도 계속 터져나간단 말이죠 부정부패가. 근데 그때마다 또 이들을 갖다 감싸는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그게 참 이상합니다. 왜 코인이나 돈봉투를 당대표가 당이 위기 상황에서 잘라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걸까요? 강성들에게 끌려다니니까 그러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그런데 누구를 자를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런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민주당이 이제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지금 자기가 이제 물러나야지 길이 보일 텐데 이 사람 물러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교수님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언제 자꾸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이거 가지고 또는 검찰 소환조사 일정 가지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쪽 민주당 측에서는 9월 달에 이 잠깐 정기국회가 쉴 때 그때 뭐 조사를 받든지 말든지 하겠다 그러니까 검찰은 무슨 말이냐 그거 정하는 게 아니다. 4일 날 30일 날 못 나온다면 4일 날 나와라. 이렇게 자꾸 소환 일정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
자꾸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는 뭘까요? 검찰에서 그냥 내가 볼 때는 검찰에서 알았다 그냥 끝내면 돼요. 아, 계속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한테 탄압을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요번에도 딱 그 회기 잠깐 며칠 딱 비워놓고 산다는 얘기가 그때 신청하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자꾸 건덕지를 만들어서 검찰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건을 갖다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낙인을 시키는 게 그들의 전략이거든요. 검찰에서 또 그냥 우기지 말고 그래 알았다 끝 이러면 오히려 그냥 무색해지거든요. 계면적어지잖아요. 예. 난 그게 더 좋은 수라고 보거든. 그까지 뭐 한 일주일 정도 늦출 수 있잖아. 아예 상대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쟤들이 깔아놓은 틀에 들어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사법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문제거든. 근데 이걸 갖다가 정치 문제화하는 게 항상 그 부패한 정치인들이 하는 방식이 그거잖아요. 무조건 나는 정치적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문제화하는 게 그들의 수법이기 때문에 아예 정치 문제화할 건덕지를 주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때 오세요. 딱 이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괜히 민망해지겠죠, 본인이. 자꾸 싸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더 검찰이 한 수 더 내다보고 예. 시비에 걸릴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네, 어젠가 워크숍이 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워크숍에서 뭐 그 성격이 워크숍이니까 다 잘해보자 이런 성격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별 말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거기서 이제 예컨대 민생 입법하겠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방송법, 그다음에 민생 책임지는 뭐 7대 입법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됐는데 예. 막판에 이제 약간의 설전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른 의원이 또 이재명 대표를 조금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더라고요. 그 심청이처럼 임당수에 몸을 던지면 왕비가 될 수 있다. 한마디 딱 던진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은 자기가 몸을 던지면 익사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거기 또 양경숙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신명계거든요. 양경숙 예. 의원은 체포동의안은 당론으로 부결시켜야 된다. 그래서 슬슬 이제 정청래를 비롯해가지고 친명계에서는 그 말을 좀 퍼뜨리고 있어요. 체포동의안 넘어올 텐데 그때쯤 되면 당론으로 부결시키자 이런 논의를 갖다 좀 확산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네. 당당하게 재판부에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했던 건 어떻게 무색해지는 겁니까? 그렇죠. 무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어차피 자기들의 말을 갖다 자기들이 해놓고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표 자신도 그랬잖아요. 뭐 대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그러니까요. 나같이 깨끗한 정치는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해놓고 말뒤지 그걸 다 하고. 그다음에 원래 기소되면은 당직에서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당원도 다 고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당론으로 만들자 따라가지고 부결시키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양경숙 의원 그다음에 조승현 의원인가? 그러니까 네가 해라 심청이 서른 의원한테 그러고 안민석 의원도 총선이 이기려면 이게 단합을 해야 된다. 예. 지금 자꾸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적의 이간질이다. 그러니까 단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정청래도 그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뭐냐면 죄도 없는데 막 잡아가려 하는 것을 방치한다면은 그거는 그걸 갖다가 방탄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도식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 아니, 교수님 말씀은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전혀 근거 없고 사실 무근이다. 예. 오로지 이것은 검찰의 정치적인 보복과 탄압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황당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보라고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봐 심사 받아봐. 그리고 설사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또 한 번 기회가 있거든요. 구속적 부심 신청하면 되잖아요. 예. 두 번의 판단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 뭐가 두렵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조금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재명의 구속 가능성을 이미 말로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지금 깊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서로 의원이 했던 얘기는 결국 그 얘기예요. 승부수 던져라. 쓸데없이 앉아가지고 또 뭐 부결 당론을 채택하자 이따 얘기하지 말고 예.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투표를 하게 되면 또 수박 색출 운동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누가 찬성했느냐 31명이 누구냐라고 해서 또 수박 척결 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이제 공천 때 얘네들 배제하자라는 것도 강성들의 운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이 또 쪼개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네가 몸을 던져라. 무슨 얘기냐? 내가 구속영장 심사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찬성 표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라는 주문이에요. 아니 그럴 때 서로. 더 여론이 환기되고 그렇죠. 민주당의 수도권 경쟁력도 그렇죠.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수님? 근데 이제 이재명한테 그 생각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일단 자기가 사는 게 중요한 거고, 자기가 살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든 자기가 민주당의 대표직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대표직을 하고 있는 그 민주당이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 선거에서 이기고라고 하면 정치적 영향력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이 아무래도 사법적인 싸움을 할 때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만에 하나 거기서 내가 혹시라도 이긴다면 다음 대선은 나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당이야 망가지든 말든 간에. 예.